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킹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유래된 역사로 배우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문불출. 두문불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음. 즉, 집에만 박혀 있으면서 결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문불출의 유래가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요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시대 때 일입니다. 자,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인 조선이 열렸지만 두 명의 왕을 모실 수 없다는 72명의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지킨다. 정절, 충절, 조선, 노! 이렇게 된 거죠. 이 유생들은 급기야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고 속세를 완전히 떠나기로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이 향한 곳은 오늘날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이곳의 옛 지명이 바로 두문동이었습니다. 두문불출의 두 글자가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조 이성계는 고민에 빠집니다. 두문동에 72명이나 되는 유생들이 자리를 잡고 조선 정부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니 당연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건국 초기 안 그래도 뒤숭숭한 민심 달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1단계 회유작전. 저들의 절개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서 우리 조선의 새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도록 하라. 관직이나 벼슬을 하사한다고 얼씨구나 하고 올 자들이 아니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이다. 그럼 두문동에 있는 유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 공채, 특별 과거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라. 그들 모두를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실력 있는 몇 명만 합격시켜 등용시킨다면 그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왕명으로 특별 과거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과거 시험을 공표하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두문동에 머물고 있던 72인 모두는 출세가 보장된 시험장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대단해. 어디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조선 정부는 이후 두문동해가 협박도 해보고 재물과 재산, 돈으로
회유도 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불러 호소하기도 했지요. 용철아, 애미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 아니냐. 조선의 관직을 받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래도 여기서 나와 가족도 이루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들의 회유와 부탁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결심. 태조 이성계도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전하, 저것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 저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길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나도 안다. 허나 어찌하면 좋겠느냐. 소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본보기가 필요하옵니다. 두문불출. 불출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여 생긴 고사성어가 두문불출이지요. 결국 두문동에 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72인에게 최후의 통첩이 전해집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이라도 두문동에서 나와 조선의 조복을 받고 새 왕조에 봉사한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것이 전하의 명령이다. 허나 명령을 어길 시에는 두문동 전체를 불사르겠다. 마지막 경고다. 불출. 불길이 온 마을을 태우는 동안에도, 아니 마을 전체를 완전히 전소시킬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자성어는 이전투구입니다. 이것 역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전투구의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 진흙탕에서 볼상사납게 싸우는 개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 후 이성계와 정도전은 달 밝은 밤에 술 한잔 팍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도전,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변방 출신 군인과 기양이나 다니던 선비가 새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예, 형님. 우리 세상이 오긴 왔습니다. 이복의 도전. 오늘 보름달도 좋고 술도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 우리가 세운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 사자성어로 한번 논해보세. 내 고향이 함경도라고 개의치 말고 우리 고향까지 자네가 한번 평해주게. 왕과 신하의 사이로서가 아니라 형 동생으로서 말이야. 응? 한참을 망설이던 정도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럼 술자리 안주감으로 여겨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이라 거울에 비친 미인과 같고,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 맑은 바람 속의 밝은 달과 같습니다. 전라도는 풍선세류라
바람 앞에 가는 버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도는 송죽대절이라 송죽과 같은 절개를 가졌으며, 강원도는 바위 아래에 늙은 부처님, 황해도는 봄 물결에 돌을 던지는 듯하여 평안도는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와 같습니다. 허허허허, 참으로 재미있네 그려. 여보게 도전, 그런데 내 고향 함경도가 빠지지 않았는가? 이 둘만의 사적인 자리에서 딴소리 안 할 터이니 어서 말해보게. 응? 네, 그럼 전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함경도는 이전 투구이옵니다, 전하. 이성계는 약속과 달리 낯빛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도전, 이 사람아, 안 그래도 지금 두문동 72인이다 뭐다 날 무시하는 것들이 많은데 자네까지 이러긴가? 응? 아 그래, 내가 진흙탕에서 개같이 싸워서 조선을 세웠다 이런 말인가 지금? 정도전은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함경도는 또한 자갈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고 강인한 석전경우도 되옵니다. 라며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고사성어의 교훈은 제가 해석하기에 야자타임이나 진실게임 같은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회사 불출하며 개 같은 상사와 이전에 투구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바칩니다. 안녕!